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부동산 TV 호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토지편인데요. 두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작고 또 조밀하기 때문에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를 매매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이란 국가가 국토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도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인데 왜 녹지지역이 있을까? 이건 아니죠.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전용도 1종과 2종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일반 주거도 1종과 2종과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분화했을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가령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최대 100%입니다. 건폐율이 50%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대지가 100평이라면 건물 1층 바닥 면적을 50평을 앉힐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시 또는 교외를 다니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건물과 건물이 아주 조밀하게 붙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건물과 건물이 많은 거리를 두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보셨을 것입니다. 건물과 건물, 동과 동 사이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빠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자, 2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50%이지만 용적률이 150%까지 최대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 높이를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연 건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주거지역은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상업지역은 역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인데 똑같은 상업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땅을 매매를 하면서 이거 상업지역이야 이만큼 평당 얼마 하니까 싸다 비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가격의 편차는 역시 용도지역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인지 일반상업지역인지 근린상업지역인지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90%입니다. 대지가 100평 같으면 1층 바닥 면적을 90평까지 앉힐 수 있는 것이고 최대 용적률이 1500%까지 허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최대 900%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맞는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공업지역은 당연히 공업과 관련된 지역,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녹지지역도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여러분 차를 몰고 교외를 나가다 보면 대부분 임야라는 게 있습니다. 임야는 보전 자연 녹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도시지역이 있고요. 준농림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만큼 자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모두 낮다고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용도지역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라는 게 있는데요.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 안에서 보다 더 강화나 완화가 필요한 곳에 지자체에서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갱관 또는 미관, 고도, 방화, 방제, 보존, 시설보호, 취락 또는 개발 진흥,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해서 10개 지구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건축사 쪽에서 설계를 할 적에 이런 지역 지구 구역이 다 반영이 돼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용도 구역이라고 있는데요.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가 정해진 곳에 추가로 지정해서 토지의 이용이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기존의 제한들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해서 시도, 군이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모든 토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만 지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원 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려보면 개발 제한 구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우리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요즘 주택 공급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은 개발 제한 구역은 쾌적한 도시 공간 또는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훼손하기는 쉽지만은 다시 복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자연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참 매스컴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화 조정구역을 한번 보면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우리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을 그냥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게 되면 도시 발전이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5년 또는 20년 기간을 정해서 균등하게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우리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토교통부 토지를 총괄 컨트롤하는 부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밸런스를 맞추고 하모니 조화 있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발전이 연관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토지는 또는 국토 개발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중개 대상물, 기업 공인중개사 또는 일반 매수자, 매도인이 특차는 토지를 다뤄봤는데요. 중개 대상물 중에 토지를 거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지 이용 계획서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인지 또는 살 수 있는 땅인지 살 수 없는 땅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음 방송 편에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실전 투자 부분을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 부동산 TV 호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 부동산 TV에서 제공하는 정보 어떠셨습니까? 부동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